안녕하십니까. 이번 전화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유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EMG를 활용한 인증 두 편을 준비했으며, 한 편은 생체 인증에서 디스엔탱글먼트 모델을 적용하여 생체 정보와 비밀번호 정보를 분리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 한 편과 캔슬러블 인증 연구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의 2025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9.9이며 아래 오토메이션 앤 컨트롤 시스템스를 포함한 세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근전도 신호에서 생체인식 요소와 암호 요소를 디스엔탱글 모델을 사용하여 분해하고 인증에 활용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원 확인 토큰은 크게 지식 토큰,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신분증과 같은 소유 토큰, 그리고 생체인식과 같은 고유 토큰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만 비밀번호와 같은 토큰은 숄더 서핑 등에 의한 해킹 공격에 취약하고 신분증 등은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은 카메라를 통한 무단 촬영이나 지문을 채취해서 해킹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런 생체 인증은 본인 얼굴이나 지문 등을 변경할 수 없기에 일반 비밀번호처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서 위험성이 큽니다. ECG와 EEG와 같은 생체 인식은 위조가 상당히 어렵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ECG, EEG 데이터들은 여전히 취소할 수 없고 데이터 취득을 위해 전극 설정 등이 비교적 복잡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에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표면 근전도 신호를 사용한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근전도는 EEG에 비해 데이터 획득이 쉽고 서로 다른 근육 활동, 즉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또 다른 비밀번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전도 인증도 인증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일반적인 기존 연구들은 인증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 특정한 제스처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연속적인 움직임이 아니기에 부자연스럽고 간단하기에 모방에 용이합니다. 둘째로 단순히 근전도의 이 인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탱글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해당 표현은 이미지 에디팅,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서로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EMG 연구에서는 개인 고유의 근육 특성과 같은 생체 정보랑 손동작이나 힘 패턴, 즉 변경 가능한 비밀번호 정보가 섞여서 이 인탱글드 된 형태로 있는데, 이를 생체 정보 벡터와 그리고 비밀번호 벡터로 분리하는, 즉 디스엔탱글하고 각 분리된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별도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스엔탱글드 글로벌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기반 인증 모델을 제안합니다. 분리 모델은 멀티브랜치 인코더와 싱글 디코더 구조이며 SVDD 모델에 의해 각각 별도로 학습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집된 피험자는 총 20명으로 근전도와 손가락, 펄스 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우측 사진과 같이 익스텐서와 플렉서에서는 256채널의 하이덴시티 EMG를 2048Hz로 측정했고, 손가락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손가락 힘 궤적을 측정하는 장치를 10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했습니다. 이 펄스 데이터는 기준인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인증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피험자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근육 활동인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 불변하는 생체 특성 요소와 그리고 피험자 간 불변하는 패스워드 특정 요소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unknown 서브젝트의 근전도 신호를 여기서 필터링,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아웃라이어 제거와 같이 프리 프로세싱 후에 앞서 말씀드린 각 사람의 고유의 불변하는 생체 특성 요소와 패스워드 특정 요소로 나눠서 각각 모델의 학습 후에
임포스터인지 클라이언트, 유저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실험은 2번 평균 8.5일을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피험자는 실험 중 편하게 앉았으며 힘은 이전 제 저널 미팅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MVC라고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에서 30%만 사용했습니다. 30% 힘으로 익스텐서 하거나 30% 힘으로 플렉션 했습니다. 이 실험은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프리디파인드 된 패턴을 수행했습니다. 2가지 손가락 조합인 검지랑 중지 또는 검지랑 새끼 손가락을 사용했고 힘은 중립에서 익스텐션 그리고 30% 익스텐션이랑 30% 플렉션 하는 이런 시퀀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중립은 손가락을 편하게 둔 상태를 말하고 익스텐션은 손가락을 피는 그리고 이 플렉션은 구부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힘 시나리오는 중립에서 30% 익스텐션, 30% 플렉션 그리고 중립으로 가는 시퀀스랑 중립에서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 중립에 가는 이 2가지 시나리오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조합 2개와 그리고 힘 궤적 이렇게 2가지 조합으로 총 4가지 비밀번호가 생성이 됐고 이 비밀번호 이 각 4개의 조합에 대해서 5번씩 반복했습니다. 각 트라이얼은 5초 준비 후 10초 동안 비밀번호를 수행했고 그리고 10초 동안 휴식했습니다. 2번째 실험은 랜덤 패턴인데 이 임포스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랜덤 패턴입니다. 각 시도당 25초 동안 이 랜덤한 손가락 조합과 힘 궤적으로 움직였으며 총 5회 시도하였습니다. 2 실험 모두 크로스데이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각 날짜에서 2회 2번씩 반복했습니다. 획득된 신호는 10에서 500Hz로 밴드패스 필터링 이후 50Hz와 이에 하모닉 성분을 400Hz까지 노치 필터링 적용했습니다. 이후 정해진 제스처를 하는 실험 1에 대해서는 피험자가 제스처를 수행하는 10초를 사용했고 랜덤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실험 2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10초 데이터를 분할했습니다. 이후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였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으로 100포인트 스텝 사이즈를 오버랩하여서 200포인트마다 윈도잉 했으며 기존 10초 2048Hz로 수집하여 총 2480 데이터가 203개의 윈도우로 분할되었습니다. 각 윈도우에 대해서 256차원의 피처 벡터를 생성하였는데 256은 채널 개수로 채널마다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처는 RMS, VAR, MAV를 추출했고 그 다음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특징 값은 아웃라이어로 식별하여서 인접한 정상 채널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은 3개의 피처 바이 203개의 윈도우 바이 256개의 채널 차원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스엔탱글먼트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XI 그리고 XM은 서로 다른 피험자를 나타내고 윗첨자는 해당 피험자의 제2번째, T번째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이후 생체인식 컴포넌트와 그리고 패스워드 컴포넌트의 독립적인 모델링을 보여주는데 이 분리 모델은 오토인코더와 유사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스워드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의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체인식 인코더인 이 바이오와 그리고 패스워드 컴포넌트 인코더인 이 PW의 병렬로 입력되어서 각각 사용자 고유의 생체 특징인 이 I와 그리고 비밀번호별 특징인 이 J를 추출하게 됩니다. 예시로 피험자가 XI와 XM 두 명이 사용되었기에 생체 인식은 이 I와 이 M이 추출되고 제스처는 이 J와 이 T가 제스처는 XJ와 XT가 사용되었기에 패스워드는 이 J와 이 T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트리플렛 로스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동일한 라벨을 가진 이 I와
이 제2의 클러스터링을 형성하고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서로 다른 표현들의 분리도를 형성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구성요소 이 i와 이 j는 디코더로 입력되어서 입력을 재구성 리컨스트럭션하고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데이터 인터그리티를 개선합니다. 데이터 인터그리티는 해석하면 데이터 무결성으로 입력과 리컨스트럭된 출력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로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세 개의 로스를 더하여 성능을 계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생체 엔코더인 이 바이오는 개인 고유의 특성이 핵심이기에 시간과 무관한 개인적 특성을 추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언제 측정하든 같은 사람이라면 유사할 수 있도록 컨볼루션 다운샘플링 후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포함하여 시간적 영향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시간 불변 특징을 포착해서 개별 머슬 액티베이션을 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패스워드 인코더는 시간적 패턴이 핵심이기에 컨볼루션 커널을 이용하여 입력 샘플링 속도를 줄여서 시간 정보를 유지하고 힘 궤적의 동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 컴포넌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추출된 컴포넌트는 디코더에서 입력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델 트레이닝에 임포스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에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모델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만 사용하였습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SVDD를 이용하여서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로 처리하였습니다. SVDD는 이전 전화 미팅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상 탐지를 위한 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이 하이퍼 스피어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피어의 중심인 이 A와 반지름인 R을 찾아서 정상 데이터를 스피어 안에 넣어서 분류하고 밖의 데이터는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증 단계에서 사용하는 점수를 계산하게 됐는데 먼저 바이오메트릭 시밀러리티 스코어인 S바이오는 모델과 이 I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패스워드 시밀러리티 스코어는 비밀번호 특징간 계산했습니다. 각각 S바이오는 입력된 생체 특징과 정상 사용자가 유사하면 점수가 높고 패스워드 점수인 이 SPW는 입력된 비밀번호 특징이 올바르면 높은 점수, 잘못됐으면 낮은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최종 점수는 각각 람다, 1- 람다가 곱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람다가 0.5로 설정되었습니다. 검증 프로토콜도 피겨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총 20명의 피험자를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4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여 각 그룹에 5명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이 중 한 그룹인 5명은 클라이언트로 정상 사용자이고 나머지 15명은 8명과 7명으로 또 분할하였습니다. 여기서 8명은 디스엔탱글먼트 모델 훈련용으로 나머지 7명은 임포스터로 설정했습니다. 모델 트레이닝은 훈련용으로 분할한 이 8명을 사용하였는데 데이터의 90%는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10%는 검증셋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해 하기에 8명의 피험자는 각 피험자마다 패스워드 4개 중 이 2개만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디스엔탱글먼트 모델을 사용하여 나머지 2개의 패스워드로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SVDD 모델은 각 클라이언트별로 별도 훈련하여서 스코어를 계산하였는데 1일차 데이터로 훈련하였고 그리고 여기 2일차 데이터로 테스트했습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서 각 피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클라이언트 평가를 하였고 이러한 검증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2가지 세부 프로토콜이 고려되었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1은 임포스터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몰라서 랜덤한 힘 궤적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쓴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포스터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좌측 피겨 6은 TSNE를 사용하여서 디스엔탱글먼트 모델을 통해 분리된 컴포넌트 피처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오리지널 데이터의 특징들은 피험제끼리 혹은 비밀번호끼리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분리 후에는 비밀번호끼리,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 세모는 패스워드 1번 그리고 2번인데 서브젝트가 달라도 비밀번호끼리 잘 클러스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비밀번호가 달라도 피험자끼리 또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테이블은 원본 피처 그리고 생체인식 특징만 분리한 경우,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사용한 생체 인식 특징만 분리한 경우, 패스워드 특징만 분리한 경우,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대한 프로토콜 1과 2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프로토콜 1과 2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각각 임포스터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몰라서 랜덤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쓴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포스터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입니다. 성능은 EER로 계산되었으며 EER은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프로토콜 1과 2 둘 다 원본 데이터 분리를 하지 않은 오리지널보다 이 디스엔탱글먼트를 사용해서 이 분리된 피처가 더 성능이 좋았으며, 둘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임포스터가 패스워드를 아는 프로토콜 1에 비해서 2에서 당연히 성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긴 했으나 평균 0.1 정도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손가락 조합을 보면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 검지와 중지를 사용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실제로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는 움직임보다 새끼손가락을 검지와 함께 사용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을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험자가 여러 번 측정할 때 동일한 움직임을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능이 조금 저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측 두 개의 피겨는 각각 람다와 피험자 수를 변경하여서 EER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람다는 이 스코어링을 할 때 S바이오와 S패스워드에 곱해진 이 웨이팅 코이피션트인데, 앞 결과는 모두 0.5로 설정하여서 둘을 동일한 비율로 더했고, 이 피겨 8에서는 람다를 조금씩 수정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0.4에서 0.6일 때 최적의 성능을 보이며, 이 극값에서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피험자 수는 이 10명 이하일 때 성능이 감소하였고, 10명부터는 성능이 점점 수렴하여서 검증 결과가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테이블 3은 어뮬레이션 스터디로 로스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성능 평가를 하였고, 프로토콜 1에서는 모든 모듈을 포함했을 때, 프로토콜 2에서는 패스워드에 대한 트리플렛 로스를 제거했을 때 가장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은 모듈의 런타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전체 처리 시간이 4ms 정도로 실제 신원 확인을 위해 실시간 인증 요구 사항인 이 100ms 이하를 충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듀얼 인코더 및 단일 디코더 아키텍처를 통해 근접도 표현을 생체인식 및 비밀번호 관련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새로운 생체인식 검증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분리된 표현의 방법으로 SVDD 모델을 두 개의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개별적으로 학습시켰고, 서로 다른 날짜에서 측정한 20명의 참가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분리된 표현을 통해서 SVDD가 더욱 구체적이고 인증에 강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서 검증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본 연구는 이미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스엔탱글먼트 방법을 인증에 활용한 점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큐안에 기대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디스엔탱글먼트는 ECG의 심박 변이도에서 개인성과 활동성을 분리하거나 EEG에서는 개인 고유의 패턴과 의도적 인지 패턴을 분리하는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생체 컴포넌트와 이 패스워드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즉 개인성과 의도성을 분리했는데
이게 완전히 정확히 분리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멀티모달리티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근전도랑 가속도 센서를 함께 사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개인성을 추출할 수 있는지 등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IEEE 인터넷 오브 띵스 저널에 2021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8.9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의 인포메이션 시스템즈를 포함한 세 가지 분야에서 Q&A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하이덴시티 근전도 캔슬러블한 인증을 시도한 연구로 본 연구는 일상적인 제스처에서 하이덴시티 근전도 신호를 생체인식 토큰으로 사용하고 서로 다른 날짜의 데이터로 트레이닝 및 테스트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두 연구 모두 상하이 후단 대학교 연구팀이고 2025년 앞에 첫 번째 연구 25년에 게재된 첫 번째 연구의 교신 저자인 신유지영이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21년도에 1저자로 쓴 논문입니다. 두 번째 연구 또한 첫 번째 연구와 인트로의 첫 단락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선 인체 통신망 기반 IoT 기술들이 발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사용자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나 사용자가 소유한 ID 카드와 같은 인증 토큰은 노출될 경우 임포스터가 쉽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생체 인증은 앞에 두 인증 토큰과 비교해서 비교적 복제하기가 어렵지만 얼굴 인식, 음성, 걸음걸이와 같은 전통적인 생체 인식 토큰은 여전히 임포스터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생체 인증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임포스터에게 노출된 경우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 수 없어서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EG와 ECG와 같은 생리학적 신호 기반 인증은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기에 위험성이 적지만 EEG는 측정이 비교적 어렵고 ECG는 환경적, 생리학적 요인에 의해 심박수 변화가 민감하여 캔슬러분 인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표면 근전도 신호의 생체 인증 토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티 유저, 이 휴먼 머신 인터페이싱의 오랜 과제였으며 이 IoT 응용 분야에서는 이 근전도가 널리 적용되어서 예를 들어 낙상 전 감지 시스템, 제스처 인식 기술 등에 많이 적용되었고 휴대용 웨어러블 고밀도 근전도 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인증을 위해 근전도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근전도 연구들은 동일한 날에 측정한 데이터로 훈련 및 테스트하였고 전극 위치, 이동 등은 고려된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6가지 시도를 했는데 먼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34개의 제스처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손등 쪽 HD, 하이덴시티 근전도가 아닌 오른팔 전환에서 이 고밀도 전극을 측정했습니다. 하이덴시티 근전도는 여러 개의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착용하기 편한 통합 전극 어레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IoT 기기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성 채널 수를 줄이고 비밀번호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서 생체 인식 보안 강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서로 다른 날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4개의 8x8 어레이를 오른팔 익스텐서와 플렉서 근육에 2개씩 부착하여서 총 256 HD EMG를 측정했습니다. 신호는 이 쿼트로 센토 시스템을 통해 샘플링 레이트 2048Hz로 측정했고 손 제스처는 일상적인 이 34개의 이 사진과 같은데 손가락 그리고 손목 그리고 둘을 함께 사용하는 손가락과 손목을 함께 사용하는 제스처로 구성되어 수행했습니다. 각 제스처당 2번씩 반복했고 제스처마다 편한 강도로 진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태스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제스처마다 제스처를 1초 수행 후 2초 휴식하는 과정을 3번 반복했고 4초 동안 유지하는 태스크 이후 5초간 휴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수행한 거는 다이나믹 태스크라고 하였고 4초 동안 수행한 태스크는 메인테이넌스, 유지 태스크라고 설정하였습니다. 각 제스처마다 이 과정을 2번씩 반복하였는데 피험자가 놓치거나 잘못한 트라이얼은 제거하였습니다. 제거한 트라이얼은 평균 한 1.13%였고 또한 각 피험자에 대해서 근전도 신호를 평균 8.5일 간격으로 서로 다른 날 이틀 세션에 대해서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측정한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두 번째로 측정한 데이터는 테스트로 사용하였으며 이 하단의 사진은 256 채널의 근전도 신호에 대해 추출한 RMS 맵입니다. 좌측의 4가지 사진은 피험자 7번이고 우측의 4개는 피험자 12번이며 동일한 피험자 내에서도 이 주먹을 쥐는 태스크와 주먹을 펴는 제스처에 대해서 양상이 다르고 동일한 제스처이지만 수행하는 피험자가 다를 경우 이 RMS 맵이 또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신호와 입력 신호 간의 피처 맵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서 인증을 시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혹은 임포스터의 하이덴시티 근전도 신호에 대해서 피처 추출 이후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매칭 스코어를 계산하여서 임포스터인지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전처리 방법은 두 번째 연구도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한 연구팀이기에 동일한데 10에서 500Hz로 밴드패스 필터링 이후 50Hz와 50Hz의 하모닉 성분을 400Hz까지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초반에 0.25초의 리액션 타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피처는 일반적으로 EMG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처인 RMS랑 VCF, 요르트2, 그리고 스펙트럼 엔트로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각 피처에 대해서 총 256길이의 벡터가 추출되었고 피처 4개에 대한 피처 벡터를 이어붙여서 최종적으로 1024길이의 피처 벡터가 생성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각 사용자마다 이 34개의 제스처 중 n개의 제스처를 고르고 순서를 정해서 제스처 패스워드를 만들었는데 같은 제스처라도 순서가 다르면 다른 패스워드로 설정되었습니다. 인증을 위해서 입력된 신호와 등록된 신호 간 매칭 점수를 계산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사도가 계산되어서 34개의 길이의 스코어 벡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S1은 수행된 작업의 실제 라벨이 1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30번의 이 주먹을 쥐는 동작을 수행한다면 수행하는 동안에 이 하이덴시티 근전도를 획득한 후에 채널마다 4개의 피처를 추출해서 1024 차원의 피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한 피처 벡터를 분류기에 넣고 34개의 동작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이 S30, 여기 S30이 있을 텐데 S30의 벡터가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이 S1이나 S2, S34 같은 벡터는 낮은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식에서 n은 이 피험자가 비밀번호에 사용한 제스처의 개수이고 각 제스처마다 이 스코어를 더해서 이 사용한 개수로 나눠서 최종 점수가 계산됩니다. 인증은 사용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포스터로 설정한 이진 분류이며 각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제스처를 랜덤한 순서로 설정하여 생성하였습니다. 이때 다양한 제스처 비밀번호에 따른 성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사용자에 대해서 랜덤 제스처 비밀번호 생성을 5회 반복하여 생성하였습니다. 검증 시나리오는 3개로 계획되었는데 먼저 시나리오 1은 임포스터가 사용자의 제스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즉, 임포스터는 사용자의 패스워드와 다른 독립적인 태스크를 수행했다고 가정하고 충분한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작이더라도 트라이얼이 여러 개 있으니 랜덤하게 트라이얼을 선택해서 제스처의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했습니다. 각 패스워드 길이에 대해서 19,000개의 테스트 샘플을 생성하였습니다. 시나리오 2는 임포스터가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아는 경우이며
따라서 동일한 태스크 시퀀스를 수행할 때 개인별 건전도 패턴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체인식 템플릿이 노출된 경우로 취소 가능성을 평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우측과 같이 정리해봤는데, 먼저 사용자 A가 본인의 제스처 시퀀스 비밀번호를 엄지 펴기, 다음으로 주먹 쥐기, 다음으로 손목 굽히기로 정했다면, 시나리오 1은 임포스터 자신의 근전도 신호로 검지 펴기, 손목 돌리기, 손 펴기 등 비밀번호를 아예 모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2는 임포스터가 본인의 신호를 사용하지만 비밀번호를 알아서 이 사용자와 동일하게 엄지 펴기, 주먹 쥐기, 손목 굽히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3번은 임포스터가 사용자의 근전도 신호 템플릿을 알지만 정확한 비밀번호 시퀀스를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나리오 3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는 한번 임포스터에게 유출될 경우 변경할 수 없는데, 이 근전도 신호는 신호 템플릿이 유출되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3개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EER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했는데, 첫째로 EER 첫 번째는 각 개별 ROC 곡선에서 계산한 EER을 단순히 평균한 거고, EER 두 번째는 ROC 커브를 여기를 이렇게 평균해서 EER을 계산한 경우입니다. 즉 결과 이 피겨 7은 EER 두 번째 걸로 계산한 거고, 모든 EER ROC 커브를 앙상블 평균 후에서 EER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3번이 가장 낮은 EER 값을 가졌습니다. 시나리오 1도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세션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EER 값이 1 이하의 매우 낮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시나리오 2는 임포스터가 사용자 비밀번호 시퀀스와 동일하게 시도하더라도 개인 간 차이로 인해 낮은 EER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사용자가 새로운 제스처 패스워드를 변경하여서 노출된 생체인식 토큰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측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 단순히 제스처를 수행하는 이 다이나믹 태스크와 유지하는 태스크, 메인테너스 태스크가 있었는데, 둘의 성능을 태스크 수를 늘리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위는 EER1, 아래는 EER2의 결과이며, 보라색이 이 유지한 태스크, 메인테너스 태스크의 성능입니다. 둘 다 이 태스크의 수가 증가할수록 EER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태스크와 이 메인테너스 태스크 간에 통계차는 없었으며, 단순히 제스처를 등록하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1초의 다이나믹 태스크가 좀 더 짧은 시간을 소요하기에 좀 더 편의성이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스처 비밀번호로 취소 가능한 하이덴시티 SEMG 기반 생체인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이 하이덴시티 SEMG 생체인식은 사용자가 잘못된 제스처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낮은 EER을 달성했고, 임포스터가 사용자의 올바른 제스처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하이덴시티 근전도 신호의 개인 간 차이로 인해 낮은 EER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용자 내에서도 제스처마다 이 근전도 신호의 차이가 있기에 사용자의 템플릿이 유출되어도 사용자가 새로운 제스처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기존 하이덴시티 근전도 생체인식 토큰을 취소할 수 있는 인증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1년도에 조금 지난 연구이지만 하이덴시티 EMG로 캔슬러블을 인증한 연구와 이 멀티데이를 시도한 첫 번째 연구이기에 노벨티가 큰 것 같고, 납득 가능한 시나리오를 3개를 설정하여서 해당 부분은 제가 추후 인증 연구에서도 적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덴시티라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매번 정확한 위치에 256개의 전극 어레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이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멀티데이로 측정하여서 세션 2를 테스트에 사용했음에도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이 우수한 점인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사용자마다 제스처 조합이 달랐는데 추후 적응형 모델들을 써서 사용자별 최적 제스처 조합 개수 및
시퀀스를 제한하는 연구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